컨실러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눈밑도 눈밑이지만 모르게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기 부분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도 헤일리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 컨실러 편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제 다크서클을 보시면은요, 약간 붉은 컬러도 있고요, 약간 음영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다크서클이거든요. 커버하기 쉽지 않은 다크서클인데, 이 다크서클도 제가 어떻게 커버하는지 초심자부터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 이렇게 좀 세 단계 나눠서 먼저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다크서클을 커버한다 라고 하면은, 자, 다크서클 리퀴드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톡 하고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야 나는 바빠 하고 쑥 하고 바르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두드리시거나 아니면은 쿠션을 바르면서 빠르게 같이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아쉬운 점은 눈가의 피부가 얇습니다. 밑에 발라놨던 수분 베이스들이 다시 한번 흡수될 수가 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더 모을 수 있다. 보다 더 입체감 있는 피부편, 완벽한 피부편을 연출하기는 아쉽다. 그래서 제가 먼저 초심자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크서클을 커버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첫 번째는 아이크림을 발라야 돼요. 보통 수분감이 있는, 무게감이 없는 아이크림을 소량만 이용을 해서 약간 광대뼈 위쪽에 이렇게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위주로 톡톡톡톡톡 해서 아이크림을 정말 소량으로 가볍게 이따 바를 컨실러가 매끄럽게 발려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수분 처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컨실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쭉 넓게 바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한번 바르고 쿠션 퍼프로 두드리셨다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초급이지만 브러쉬 한 가지를 좀 같이 활용을 해볼 거예요. 눈가에 컨실러를 너무 가까이보다는 다크서클의 눈동자 바로 지점, 이 라인으로 먼저 톡 하고 찍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짜란, 피카소 258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 끝에 텐션이 워낙에 좋아서 실제로 눈 밑부분을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컨실러 자체를 눈가에 밀착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컨실러 브러쉬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피카소 258 브러쉬 추천해드리고요. 어떻게 블렌딩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거울의 방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면도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눈가 피부에 살짝 당겨짐, 리프팅감을 위해서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턱은 살짝 낮춰주시면 눈가 피부가 팽팽해져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을 뒤쪽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머리로 가져가 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다크서클 라인에 걸쳐져 있는다 라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셔야지, 너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중앙부가 좀 길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동안의 조건 중앙부가 좀 짧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 라인에 걸쳐진다 라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눈가 가까이에서부터 블렌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과 그리고 여기 외곽선 쪽에서부터 블렌딩을 차분히 해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브러쉬 같은 경우 힘을 꽉 주실 필요도 없고요. 브러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하얀 끝부분 위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러쉬를 앞쪽을 썼다면 뒤쪽으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 외곽선 라인들을 다크서클의 경계선 부분까지 블렌딩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꼬리 끝 쪽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피부가 되게 얇고 눈가 움직임이 많아서 붉은기도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콕 한번 커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속눈썹 아래쪽 사이사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양이 부족하네? 그러면 브러쉬 반대쪽으로 뒤집고 눈가 피부를 한번 끌어당긴다는 느낌처럼 발라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를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끌어와서 바르고
블렌딩하고 끌어와서 바르고 블렌딩하고 끌어와서 바르고 블렌딩하고 끌어와서 바르고 블렌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콧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 라인들도 그림자가 져서 전체적으로 다크서클이 깊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양을 이용해서 결코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양이 아닌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량을 이용을 해서 아이섀도우가 발리는 범위 바깥쪽 이 부분을 깨끗하게 톤을 한번 정리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터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컨실러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퍼프로 두드렸을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양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기 라인들까지도 밝아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밝아져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눈가 다크서클의 정확한 포인트들이 커버가 되지 않아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블러셔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다큰 현상을 좀 빨리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바르실 때는 정확하게 눈 밑부분과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밝혀주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을 지워서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짜란!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컨실러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눈밑도 눈밑이지만 모르게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기 부분만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되니까 훨씬 더 입체감 있고 깨끗하고 지속력 오래가는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급이신 분들에게 팁을 한번 드려봤다면 이제 나는 조금 더 중급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컨실러 컬러를 2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눈 밑부분에 동일하게 아이크림을 발라서 전체적으로 좀 촉촉해 보일 수 있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아이크림을 딱 요 정도만 딱 발라주세요. 먼저 피부톤과 닮아있는 컨실러를 이용을 하셔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묻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에 충분히 흡수 시켜주세요. 그래서 브러쉬를 양쪽 면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쪽은 양이 묻지 않게끔 그리고 한쪽 면만 양이 묻게끔 정돈을 해주시고요. 동일합니다. 눈가의 가장 짙은 부분 위주로 컨실러를 바르실 때 기억하시면 가장 좋은 포인트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브러쉬를 뒤집어서 블렌딩을 한다. 이 2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셔도 훨씬 더 브러쉬를 이용하실 때 너무나도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짙은 부분 먼저 바르시고 뒤쪽으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커버.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안쪽으로 갈수록 지금 이 부분들로 갈수록 양은 소량으로 그러면 브러쉬를 뒤집어서 블렌딩 또 뒤집어서 다른 부분에 양을 나눠주고 그래서 뒤집어서 발라주고 그리고 눈가 피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골 부분이라고 하죠.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양이 발릴 경우에는 눈이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이용을 해서 커버해 주시면 좋고요. 눈가 피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최대한 X자로 한 번씩 골고루 눈가 피부에 고르고르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섀도우를 바르지 않는 이 앞부분 라인들을 남은 양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섀도우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끝나는 부분에서 남은 양들이 전체적으로 블렌딩이 되게 그리고 저처럼 관자놀이가 들어가 있고 눈썹 라인이 좀 진해서 저 눈썹을 따로 안 그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좀 더 넓게 남은 양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초급자의 방법이었습니다. 짠!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급자로 갈 거예요. 특히 저처럼 약간 눈가에 피부가 음영감이 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써서 좀 더 이 입체감을 밝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피부톤이랑 딱 맞는 컬러 또는 반톤 어두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다크서클을 정리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아까 사용했던 컬러보다 핑크빛이 조금 더 들어가고 톤이 밝은 컬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브러쉬에 묻혀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브러쉬를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주셔야 됩니다. 브러쉬에 있는 양과 섞이지 않게끔 한번 정돈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브러쉬의 한쪽 면에만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음영감이 져서 그늘이 져서 조금은 더 살아 올라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겠죠. 네, 저의 가장 핵심의 다크서클 포인트.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늘지고 음영진 부분에 가루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넣는 것처럼 소량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짠! 한 번 더 살이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남은 양으로, 여기 안쪽이 되게 어두워요. 이 부분을 남은 양으로 포인트 여기. 왜냐면 보통은 또 속눈썹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더 많이 져서 어두워져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절대 많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 포인트. 별표 3개짜리. 절대 많은 양이 아니라 브러쉬에 조금 남아있는 양을 이용을 해서 발라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양을 바르실 경우에는 눈도 더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주름 사이에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을 최대한 여러 번 밀착시켜준다 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1차적으로 바른 컨실러는 확실히 여기 라인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차적으로 발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데 부분들이 그림자가 좀 채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짠! 한 번. 그러면 제가 이쪽을 또 지워서 비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란! 저희 다크서클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보시면 짠!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 비포. 컨실러 하나만 잘 발라도요, 진짜 눈매 자체도 올라가 보이기도 하지만 앞볼이 좀 차올라 보이는 효과까지 해서 동안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컨실러라고 하는 이 순서, 이 스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시는 효과 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급자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급자 버전은 조금은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급자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어려워하셨던 코렉터라는 아이템을 활용을 할 거고요. 고급자 버전 같은 경우는 진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저는 전문가한테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꿀템인데, 스틸라에 있는 이 코렉터 팔레트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은 블렌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붉은빛이 많아요 라고 하시면은 초록색, 그린 색깔을 2로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르시면은 어라?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2대 그리고 살색 색감을 2대 1 비율로 이렇게 믹스를 먼저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린빛이 도는 컨실러처럼 믹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2대1 비율 또는 1대1 비율로 가볍게 믹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동일한 방법, 이제 아시죠? 아이크림을 톡 발라주세요. 저는 이거 데코르테에서 나와 있는 리포솜 아이크림이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여행 다닐 때는 저렇게 작은 키트를 이용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기예요. 짠!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눈가 피부가 진짜 편안해지죠. 이렇게. 확실히 다크서클도 눈가에 맞는 아이크림을 사용을 해줬을 때가 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2대1 비율로 먼저 발라서 여기 보시면 눈가에 끝부분이 진짜 붉은빛이 많아요. 오후가 됐을 때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색이 짙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먼저 바를 건데, 자, 여기서 하나 꿀팁. 저는 브러쉬로 블렌딩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했던 아이템을 손에 묻히세요. 그리고 나서 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손끝으로 벗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손에 있는 양이 그대로 피부에 붙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일을 보실 수 있거든요. 손에 묻혀있는 양을 이용을 해서 두드려주시면 제품이 뜯겨 나오지 않고 조금은 더 편한 블렌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두리 블렌딩. 자, 한번 더 밝아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밑부분의 가장 깊은 부분, 이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울은 위쪽으로, 턱은 아래로 해서 최대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바깥쪽은 가장 얇은 양,
안쪽으로 올수록 좀 도톰한 양을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두께감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훨씬 더 깨끗한 눈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을 발라줄 때는 브러쉬에 묻혀놓은 곳으로, 덜어줄 때는 반대쪽으로, 그리고 눈가 가까이에 있는 이 붉은기도 역시나 소량을 이용을 해서 피부 결을 따라서 블렌딩을 해주고 이렇게 부분 쪽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짠! 그릿빛이 들어가면은 진짜 붉은기를 한 방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더 음영감을 좀 더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어서 다크서클이 저 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렉터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늘이 많이 지다 보니까 브라운 색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비스크 계열이라 그래서 핑크빛이 좀 들어가 있는 피치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자가 지고 있는 이 부분들, 여기 있죠, 경계를 한 번 더 맞춰줄게요. 이게 코렉터라고 하는 거 자체는 컬러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옵션처럼 넣어주는 거라서 조금은 더 브러쉬에 능숙하고 그리고 다크서클이 진한 분들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두드리실 때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을 손끝에 얹어서 톡톡톡톡 펼쳐주시면 더 좋아요. 특히 이제 코렉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약간 필요한 부분에 발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컬러가 뚫고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짠! 이렇게 확실히 여기가 좀 더 팽하게 매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먼저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컨실러를 선택을 하실 텐데 또 꿀팁이 같은 제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믹스하고 위에다 차곡차곡 쌓아가기 더 편합니다. 중급자에서는 리퀴드를 선택을 했다면 이제 고급자에서는 크림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눈밑이 너무 건조하고 예민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림 타입에다가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크림을 섞어서 또는 브러쉬에 먼저 아이크림을 흡수를 시켜주시고 나서 발라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같은 크림 타입을 이용을 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브러쉬에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면은 꼭 한쪽 면만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은 과감해져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고급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크서클의 아래쪽 경계에서부터 약간 반원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역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점점 쌓는다라는 느낌처럼 자꾸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경계 부분까지 꼭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러쉬를 뒤집어서 안쪽으로 발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또 정리를 해주면 코도 높아 보이고 여기 라인에 섀도우들이 음영감을 줄 때 왜 맨날 눈 앞머리가 더 진해 보이지? 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실러를 아래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안쪽으로 모아서 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러쉬 있는 거를 손에 묻혀가지고 경계를 그대로 두드려주시면 좋아요. 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앞볼이 없는 편이라서 컨실러를 바를 때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여기 라인들도 조금 같이 커버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리면서 나머지 라인업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진짜 이렇게만 보면은 피부가 훨씬 더 화사해지고 하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급자, 고급자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조명을 싹 넣은 것처럼 확 밝아지죠. 컨실러는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저의 최애 브러쉬. 피카소에서 나와 있는 이거 절대 광고 아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임. 짠!